합시다. 새벽님이 다음 주 종결한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못 나와서요? 그래서 뭐 뭔가 오늘 와서 종결하는데 오늘 못 온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하세요 그랬어. 너무 아쉽다. 여신님 연락 계속해요? 어제도 했는데 못 오신대? 계속 몸도 안 좋고 허리도 계속 아프고 마음도 안 좋고 계속 우울하다고 계속 저번부터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물어는 봤는데 다 그 뒤로 답이 없어요. 우울하시면 나오시면 좋을 텐데. 근데 허리 때문에 또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그 스플러가 괜한 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걱정되네. 나도 3월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해야지. 근데 케이님은 딴 데 집단하고 3명은 여기밖에 안 하잖아. 그치? 그렇구나. 좀 홍보 좀 해줘. 그럴까요? 친구 다니고. 친구 돼요? 친구 많잖아. 친구 사는 친구 있어? 서울로 이제 자취하러 오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집단 얘기를 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대요. 대박. 한번 물어볼까요? 해봐. 네. 어차피 조회수 100건도 안 나와요. 신기하다. 케이님도 막 소개하고 그래요? 나 집단 막 소개하고 그래요? 네. 나 알까봐 막 감추는데. 미치겠다. 왜 감춰요? 나는 어제도 그 공개 집단만 보고 있는데 신랑이 온 거예요. 또 코다가 가끔. 싫어. 남편한테도 감춰요? 남편분이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또 공개 집단을 몰라요. 아, 진짜? 그냥 진짜요? 옛날에 했던 비공개 집단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있어요. 왜 얘기 안 했어요? 보면 어떡해. 보면 왜? 네. 따님도 이거 잘 여기 잘 아니, 알아요. 아 따님 아세요? 딸들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를 다 공개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안 보잖아 딸들이. 네. 무슨 안 봐요. 보기 힘들어. 나 솔직히 안 보길 바라고 있어요. 내가 너무 그래. 로카님은 지난주 얘기 좀 하고 어땠어? 지난주에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죠? 이사님이었나? 지난주에? 응. 아니에요? 기억 마음 남은 거 없으면 괜찮아. 기억나요. 그때?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하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때 마음 나누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 정리가 조금 더 되는 느낌이에요. 그냥 그때 엄청 불안하다고 케인도 얘기하니까 수풀도 너희 너무 불안하다고. 맞아. 불안돌이라 그러잖아. 불안돌이. 그치. 맞아요. 불안돌이. 근데 이번에 밥을 사주시겠다고 그 실장님이 경력직 선생님들 몇 분이랑 새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점심 때 밥을 먹는데 갈비탕 같은 걸 먹었거든요. 갈비탕 먹는 그 동안에도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오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앉은 키가 좀 큰 편이라서 식당 가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다 나한테 조금 뭔가 맞아서 밥그릇을 조금 앞접시를 들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다 안 들고 먹는 거예요. 이걸 들고 먹으면서 이걸 들고 먹으면 예의가 아닌 건가? 진짜 다 초면인 자리인데 내가 너무 예의 없나? 이런 생각을 오만 가지를 하면서 와 심각하다 생각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러면서 진짜 피곤하네 하면서 그래 뭐 혼자 밥그릇 들고 먹다가 누가 뭐라 하면 내려놓지 뭐 이러고 먹었어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 이 생각들이
엄청 막 쏟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남자친구를 너무 많이 보나. 김치를 썰면서도 저는 김치 이렇게 그런 집에 가면 알아서 퍼먹게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딱딱딱 자르시는 분들 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맛이 없어서. 아, 김치 진짜? 한 줄기가 이렇게 있으면 위에 한 두세 번 잘라서 이렇게 길게 얇게 찢어서 그게 맛있어. 그렇게 그게 제일 맛있으니까 해놨는데 내가 또 오버 안 하나? 이러면서 뭐 그래. 그냥 근데 또 지금 이걸 이렇게 찢는다고 손으로? 아니요. 그러면? 집게랑 가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세로로 그러면 톡톡톡 해서 이렇게 가위 집게로 이렇게 떼가지고 한 줄기씩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게 먹기 좋고 맛있어요. 북한님이 그렇게 잘라놨는데 다른 사람도 그걸 가위로 잘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못 봤어요. 옆 테이블 못 보고 제 테이블 쪽에서는 제가 다 이렇게 잘랐는데 이거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고 세로로 하는 게? 맛있어요. 그게 맛있어요. 안 먹어봐서 그래. 맞아. 사실 맞아. 이렇게 잘라서 맛이 없어. 피곤하게 생각. 아니 근데 약간 그런 뭐 처음 이제 신입이잖아요. 그 들어가서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되게 신경 쓰이고 눈치 보고 맞아. 이런 건 난 이해가 되거든. 근데 좀 정도가 좀 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고 고참이면 네. 그리고 좀 편하면 김치 왜 이렇게 잘라? 이랬을 거야. 그래요. 그게 특별히 이상하다가 아니고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잘라? 난 그렇게 자르는 아무도 못 봤는데. 그래요? 진짜요? 식당에서. 식당. 나 들고 이렇게 나 이것만 봤는데. 저도 진짜요? 그렇게 저도 그것만 보긴 했어요. 그쵸? 이렇게 자르는 사람 처음 봤어. 아까 집에서는 뭐 집에서 먹을 때야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도 있지. 이렇게 가위로 이걸 싹둑싹둑 단차 이렇게. 응, 그렇게 그럼 맛이 없는데 어차피 맛이 없어. 저 김치 안 먹는데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난 안 먹거든. 그런 사람도 있을걸요? 그치 뭐 신경 안 쓰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때 이렇게 있었으면 뭐 하는 거야 너 이랬을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하고 친하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막 뭐지? 나무님이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맛있어요? 이러면서 설명하면서 찢을 거 같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별로 안 친한데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냥 말 그렇지.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자기 생각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아? 나? 내가? 아니 나 그냥 무슨 이거 먹어보셨냐고 한번 먹어보라고 하지마 하면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때 마상 입을 것 같아. 하지 말라고 하면 근데 그런 게 마상을 입어. 그냥 냅두지.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난 뭔지 알 것 같아. 난 좀 알 것 같아. 뭐 약간 내 스타일로 이렇게 했는데 좀 하지마 이러면 약간 의기소침해질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겨우 김치 자르는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어제 뭐지 사장님들이랑 술 먹을 때는 그 자리에 어제 그만두신 알바 선생님들 나가는 분들 친했던 사람들. 그분들 나가신다 그래서 밥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어제 술 먹으면서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고 그 사람도 나갈 사람이잖아. 그리고 근데 또 막 그냥 앞으로도 얼굴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랑 동시에 이게 난 되게 좋은데 이 사람들 이게 되게 좋은 게 맞나? 나 되게 좋다고 하는데 이 생각하고 계속 연락을 할 예정이야. 네. 단톡방 생겼어? 안 생겼어. 안 할까? 그런가? 근데 너무 좋았는데. 그럼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집단원들한테도 있어요? 상담자나 아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나중에 틀어주면 어떡하지? 틀어지면 어떡하지?
뭐 호수랑 지금은 잘 지내지만 호수랑 싸워서 네. 나중에 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 이거는 되게 많이 불안했었어요. 최근까지도. 근데 이제는 어제도 살짝 불안했어요. 진짜? 왜냐면은 네. 연락을 안 받았거든요. 제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카톡을 하다가 이제 카운터에다가 충전기를 맡겨놓고 근데 오는지 모르고 막 재미가 있으니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제 핸드폰 한번 볼까 했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전화가 또 와서 받았는데 호수가 약간 화가 나 있었어요. 나 지금 충전 맡겨놓느라고 못 봤다고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일단 근데 그때까지는 더 이제 우리 더 놀자 막 이런 분위기여서 더 놀고 싶다 이 생각하다가 진짜 화가 난 것 같아서 일단 근데 남자친구 조금 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왔거든요. 안 놀고 네. 근데 늦긴 했어요. 10시 반이. 헤어지자 그럴까봐? 그런 것까진 아닌데. 제가 나오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여러 번 했었어요? 아니 걱정돼서? 네, 걱정되기도 하고 한 몇 시간? 한 2-3시간 정도가 아예 카톡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게 뭔가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제 호수님도? 네. 원래 제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데 둘 다 불안했네. 뭐야? 야 아니 회식이니까 술 먹. 못 받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남편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식하는 동안 밑에서 차에서 아니. 근데 이해가 가요. 왜냐면은 술을 안 먹고 사람을 아예 안 만나니까. 얘가 이러는 게 제가 처음이니까. 근데 호수님도 친구들이랑 술 먹을 수 있잖아. 네. 근데 연락을 잘 받아요? 저는 예전에는 좀 안 됐는데 최근엔 잘 받았어요. 맞아? 잘 받았어 제가. 왜 내가 연락을 안 하는데? 중간중간 카톡 하죠. 원래는 될 때마다 연락을 잘 했거든요. 장소 옮길 때마다 연락도 잘 받고 그래서 어제는 좀 유달리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어제 네. 일을 하고 너무 피곤한데 사실 그 직전에 방 전까지 너무 피곤해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했거든요. 너무 막 피곤해가지고 웨이팅도 엄청 길어서 언제 먹나 이러고 있다가 밥 먹기 시작하니까 약간 신나는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언제 좀 약간 헤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은 언제 들었던 거예요? 그 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보다는 헤어지면 마음이 엄청 그러니까 그 미실님이 저번에 말했던 그 모먼트가 있어요. 약간 표정이 안 좋고 이러면은 계속 풀려고 하는데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안 풀리면 그래서 이런 불안? 헤어질 것 같아까지는 안 가는데 마음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좀 냅둘 수도 있잖아. 얘가 그래서- 마음이 계속 맞아, 바로 그래. 안 풀려도. 그래서 그냥 참아. 그냥 안 풀려도 내가 할 만큼 하고 참아. 약간 근데 그동안 눈치 보고 생각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나 같으면 차라리 눈치 볼 때 말을 할 것 같아. 말?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아니라도 나중에 형수님한테 내가 이런 생각이 든다. 네가 마음을 안 풀고 있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 그걸 약간 공유할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하나 있고 막 이런 사람한테 하면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맞아. 나중엔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와중에 불안하고 막. 근데 이게 컨디션이 요새 괜찮잖아요. 약도 먹고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관리가 돼서 멘탈이 괜찮은데 멘탈이 안 좋을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훅 꺼지는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말 못하고. 근데 지금 근데 루카님이 만약에 갈등이 생겨서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루카님은 호수님 위해서 감정을 빨리 풀어줘요? 싸웠는데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갈등이 되게 크게 있을 때
내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엄청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혹시 헤어지는 생각도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머뭇거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엄청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내가 처음에 불만이고 막 답답하고 화가 났던 거 좀 누르고 그러고 조금 그러니까 달랜다기보다 대화를 더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빨리 푸는 사람은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을 때 이걸 안 풀면 아, 이 사람이 뭔가 좀 헤어지려고 하거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 근데 나는 내가 기분 나쁘면 나는 내 기분을 잘 안 풀거든. 그래서 미슐님이랑도 지난번에 미슐님 여기서 자해하고 갔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래서 난 누가 나 때문에 화나면 아, 이 사람도 기분 안 좋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좀 두거든. 뭐 억지로 가서 풀려고 하지 않고. 근데 억지로 가서 푸는 거는 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옛날엔 몰랐어요. 맞아요. 또 내가 힘들고 내가 불편하니까 남편한테도 그거 못 견뎌가지고 막 이렇게 진심 아닌 사과를 하면서 일단 관계가 평정을 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근데 솔직히 해서 이번에 누자신님하고 좀 갈등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나는 잘 하려고 그러는데 좀 풀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화가 나 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일상이 무너져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도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좀 달리 해봤던 게 어차피 이제 그때 루카님이 그 얘기 딱 귀에 들리더라고요. 지금 버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누자신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구나. 나는 계속 감정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계속 싸웠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냥 누자신님이 화가 난 거는 내가 사과를 계속 한다고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사과를 할 만큼 했고 내가 미안한 마음이 감정에 전달이 됐으면은 누자신님은 대표님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풀릴 때 풀리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 근데 이런 게 정말 저한테 너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스스로한테 뿌듯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들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힘든 건 맞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은 관계가 깨지고 그럴까 봐. 네, 일단은 저 사람 나랑 헤어진다. 이게 딱 벌써 와 있죠. 다행이다. 얘기 들으니까 좋아요. 저도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밤하고 살 때 너무 막 서로 감정이 안 좋은데 안 풀리고 있을 때 저도 똑같이 되게 불안한 마음이 들고 그냥 빨리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말고 나중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얘기를 하면서 그때 너는 나를 떠날 마음이 드냐 아니면은 그럴 때 너는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밤도 저한테 안심시켜주면서 내가 그런다고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 그냥 그때 감정이 안 좋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나중에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불안할 때, 얘가 화가 나서 불안할 때, 지금 떠나려는 게 아니고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거구나. 그걸 생각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루카님이 확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좀 걱정해줘서. 아니 상대방이 화가 났어. 근데 미실님은 좀 이해되거든? 미실님은 그 유기 불안이 너무 크니까. 근데 상대방이 화가 났다고 나랑 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고? 왜? 관계가 그렇게 변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헤어질 것 같다까지는 아니고. 좀 사이가 멀어지겠다? 지금 좀 화가 났다고? 좀 하나?
하나 타고. 호수가 왜 전화 안 받고 그래? 그랬지? 네 맞아요. 어떻게 했어? 해봐. 어떻게 했냐면 왜 저렇게 전화 안 받아 이러면서 연락은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어디야 지금 어딘데 사람들이랑 같이 있냐고 그러면서 이거보다 좀 더 화를 냈죠 진짜. 아니야, 비슷해. 그래서 내가 걸어 갈 거니까 어딘지 말해놔라 아니면 데리러 간다고 그랬어? 네, 작전역으로 나와라 뭐지? 서울 인천 버스 타는 데로 나와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데려갔어요. 다정한데? 데리러까지 나오고. 아직 서울 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화를 냈냐면 인천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까 10시에는 그래도 출발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10시에는 연락이 될 줄 알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버스에서 잠들었나? 이런 막 그런 거 걱정 들고 뭐 휴대폰 잃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그냥 그날따라 어제 그날따라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그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를 냈다고 관계가 변할 것 같다고? 아니야, 이게 아니라 여기 이 말까지는 하면 네. 여기 그래도 살짝 더 놀고 갈까 이 생각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뭐 더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을래? 1시간 더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 거기 있어 이런 말투를 쓰는 거야. 화가 나서? 그래 너 거기 있어. 그때 그 말부터 그거네. 가야겠다 이 생각이 했어. 근데 내가 데리러 갈라 했는데 거기까지 술집으로. 그래? 그건 버스라서 조용히 말하는 거였어. 그럼 진짜 거기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이런 뜻이었던 거야? 거기까지 가려고. 약간 이거 어떻게 들려? 너 거기 살아. 약간 이런. 있어라 약간 이렇게 들었어. 아니 너무 호수님 너무 다정한데 화가 났는데도 데리러 가고 걱정은 되니까 언제? 처음에는 나오라고 한 거는 진심이 많았거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랑 잘 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버스에서는 진짜 데리러 가려고 했던 거기 있으라고 했던 진심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요. 너 거기 살아. 근데 나 걱정하다가 네. 내 핸드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루카님이 버스 잠든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동시에 화가 나진 않았었어요? 화가 났죠.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자기 씻기 전까지 그때는 계속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 쳐. 네. 그리고 혹시 뭐 잠들어서 뭐 종점까지 갔다고 쳐. 루카님은 성인이고 그죠? 그건 안 얼마든지 집에 돌아올 수 있잖아요. 또 걱정은 돼. 아니 걱정이 될 수는 있는데 술 취하고. 술을 많이 취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술 많이 마시고 그랬나? 아니 카톡 한 줄이라도 했으면 뭐 11시에 출발할게 뭐 이런 거라도 했으면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술 집에 마셨으니까 그건 좀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이렇게 화내는 건 어떤 본인에 대한 애정이 엄청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우리 관계가 더 확실하거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얘가 나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아니 그냥 얼굴 봐서 좋다. 다행이다. 순간 그 생각만 들고 나무님이 얘기한 것처럼 날 이 정도로 사랑하는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나는 누가 나한테 화를 내면 나한테 애정이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지. 나랑 관계가 멀어지거나 나를 떠나거나 뭔가 우리 관계가 변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잘 안 들어. 새로운 생각이에요. 저한테 날 이만큼 사랑하니까 화를 내고 있고 아니, 그건 있어.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화를 낼 수 있다. 근데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생각이 나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땠는데요? 약간 저 그때 막 연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회식 각자 하자고 해서 각자 이렇게 일하는 데서 회식을 했는데 저는 진짜 술도 안 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어딘 이대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목동 근처였단 말이에요, 회식을. 근데 이대 근처에서 밥 먹고 이렇게 나가려고 자리 이루는데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
근데 어디인지도 말 안 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족발 먹는 것만 알고 있고. 근데 그러고 나서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엄청 근데 막 너무 이해가 안 되게 화를 냈어? 네, 화를 내서 그때 뭐 쓰고 있던 모자를 막 집어 던지면서 화를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막 그런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이 사람이 변한 건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북한이 뭘 했는데 그거 화냈다고? 연락을 그전에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동할 때 연락하는 걸 진짜 못했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되게 막 혼나듯이 엄청 뭐라 하고 막 근데 잘해줄 때 또 엄청 잘해주고 근데 엄청 집 나올 때쯤에 만났던 사람이어가지고 집 알아보고 이런 거 도와주고 의지를 되게 많이 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거의 3년 동안 연애를 제대로 안 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약간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약간 걱정하고 막 그것 때문에 조금 근데 너무 다른 거 알고 맞아요.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이랑은 많이 다르다는 생각. 그 사람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진짜 잘해줬다가 이랬다가 이것도 너무 폭력 쓰는 사람들의 패턴이고. 근데 호선이는 기분 안 나쁘세요? 어떤 거요? 루카님이 옛날 애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뭐 예전에 들었기도 하고 뭐 지난 일인데 아니 네. 나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나랑도 뭐 막 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아니 그런 거보다 하죠. 그냥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냥 이런 정도? 그래요? 네. 뭐 속상하거나 좀 왜 나는 그런 놈이랑 달라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거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고 있을 거라 믿음이 있어. 당연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어제는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맞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럼 그 사람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약간 폭력적으로 루카님을 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 때리거나 욕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폭력적인 거야. 뭐 되게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그런 것처럼 되게 무서울 것 같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술을 먹고 그 시즌에는 좀 술을 먹었거든요. 사람들 만나면 술을 먹고 또 연락 계속 하고 그랬는데도 제가 그냥 그날 이렇게 저 혼자 사니까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잤는데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옷을 다 벗고 잤나 봐요. 대자로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잤는데 그 다음날 제가 술 먹었고 집에 들어간 것도 알고 있는데 집에 왔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간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너무 집요하다. 너 옷을 왜 그렇게 다 벗고 자는지 추울까봐 에어컨 끄고 갔다고 얘기를 하고 가겠어. 이상한 사람인데? 무섭다. 너무 무서워. 그래요. 고마워. 이러고 그때는 그게 잘못된지도 잘 모르고 날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느꼈어.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이코 같아. 나도 그런 사람 있어가지고 보증금 다 날려고 천안에서 서울로 이사했어요 바로. 이사한 지 한 달? 아니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 루카님이 얘기한 막 그런 이렇게 집요하게 침착한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 사람도 미실님한테 뭐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건 아니다 싶었던 이렇게 알았던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본데 그 사람 유부남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와이프는 뭐 아파서 요양병원에 있고 뭐 나는 너랑 평생 살 거다 막 이러면서 문 열어줄 때까지 막 그 오피스텔 앞에서 막 큰 소리로 이름 부르고 막 벨 누르고 나는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아니면은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너 사람 붙여놨다고 뒤에서 너 어디 도망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반도주 진짜 새벽에 야반도주 했어요. 그리고서는 돈 다 날리고 야반도주 해가지고 전화번호 바꾸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못 나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또 사람 붙였다 해서 또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막 그래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내 이해가 가, 그 감정이. 여기서 잠깐 제가 절대 꼬신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정을 다해. 근데 이거 듣다가 그 공통점을 발견한 게 유부남이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유부남 아니고 그랬는데 자기가 거짓말을 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지방에 결혼식을 갔다 온다고 하길래 같이 그럼 나도 갈래 이랬는데 굳이 안 된다고 막 화까지 내길래 알겠어 그때 돈 없으니까 네 차비 어떡할 건데 할 말 없어. 그래 나 돈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고 근데 갔다 왔대요. 갔다 와서 얼굴 보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 조카를 너무 제가 귀여워해가지고 그러면은 땡땡이 사진 볼래 봐도 돼? 이러고 사진첩을 이렇게 봤어요. 애기 사진을. 근데 삭제된 항목에 사진이 많길래 딱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되게 싫어하는 여사친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걔랑 같이 서울에서 차를 타고 갔다가 물어봤어요. 굳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 왔을까봐 혹시 그 사람 왔어? 걔 일하느라 이번에 못 왔어. 얘기를 해서 안심을 하고 그럼 나 이제 애기 사진 보고 놀아야 되는데 보니까 사진이 있어서 거짓말이었구나. 그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자기 거짓말하고 뭐 숨기는 거 있으니까 사람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맞아요. 오늘 왜냐면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아프면 와가지고 막 밥도 다 떠먹여주고 정말 온갖 지금 간호를 다 해주면서 근데 문제는 내가 너무 힘들고 싫은데도 강제로 막 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은 또 그거 안 하면 무서운 거 안 해주면 또 보고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난 그때는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뭐 이 사람한테 버림받는 생각 그거는 아니었었는데 진짜 해코지 당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도 좀 약간 그 거짓말 같은 느낌이 뭐였냐면은 카톡 사진이라든지 자기 핸드폰에서 사진이랑 이런 거 막 보여주거든요 나한테. 우리 집이고 여기가 뭐 있는데 너가 딱 내 스타일이다. 우리 집 봐라. 비슷하지 않냐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기랑 좀 달라. 그 마누라하고 요양병원에 보냈다. 이것도 거짓말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더 무서워졌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딱 든다. 무서워서 나만큼 또라이. 아니 그 사람 종류가 다른 또라이. 뭐 웃기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미식이 못 따라갈 것 같은데요. 네, 나 집착자니까 저도. 미식님은 그러진 않잖아요. 과연? 아니 근데 나는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로카님이.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연애를 많이 못했다는 것도 왜 그랬는지 알 것 같고 근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게 진짜 자기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걸 진짜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개인이 걱정해주는 게 느껴지고 좋아요. 너무 별로다 진짜. 진짜 가스라이팅 진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이 생각하게 만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최악인데.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끼리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해가 되잖아. 네. 근데 가끔 공개 영상 보거나 우리 센터에서 상담받았던 사람들이 그 상담자가 애정을 가지고 화를 내는 걸 좀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 뭐 어디까지 이거를 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을 하는 게 좀 애정의 표현이고 아니면 좀 폭력적일 수 있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뭐지? 그 미실님이나 저나 그렇게 겪었던 사람들이랑 상담자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나무님이랑 숯불님이랑 아니면 자유님 너무 웃긴데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이 사람들은 약간 자기의 뭔가 원하는 의도가 있어서 자기 목적을 의도대로 가지고 말해주길 그래야죠. 바래서 달래기도 그렇지. 하고 화도 내고 이러는 건데 상담자들이 주로 나한테 화를 내는 걸 들어보면 오히려 관계가 깨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그걸 위해서 얻을 게 대체 뭔가 맞아. 이 지점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얻을 게 있다고 생각해. 얻을 게 있다고요? 어떻게 뭐를요? 심리적 지배감, 지배감? 통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심리적인 지배감을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당근과 채찍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다른데 진짜 가스라이팅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얘기 좀 해줘봐요. 아 진짜요?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뭐라고요? 안 들려서 지금. 채찍도 주고 당근도 주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심리적인 지배감을 얻고 싶어 한다고? 그런 생각 든 적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님이 저한테 어떤 뭐 이익이나 뭐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혹시 그런 지배감이나 성취감으로 그 기분이 좋아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느꼈다고. 다행이다. 나도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혼자만 생각했다. 말하고 몇 년 동안 하지도 못했어. 아니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얻는다고 확신을 하고 엄청 욕했거든요. 완전 초반에? 완전 좋아하네. 그런 마음이었어. 몇 년 숨기고 있었어. 그래서 의심했어 계속. 그랬구나.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아 근데 저는 이게 자유님하고 처음 상담할 때도 그게 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님이 화를 좀 약간 초반부터 엄청 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그걸 되게 집요하게 확인했어요. 자유님한테는. 어떻게 확인했어요? 지금 나한테 화내니까 기분 좋지? 막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님이 계속 나는 이런 거 싫다고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게 아니라고 되게 피곤하다고 되게 귀찮다고 그걸 되게 몇 번이나 확인을 받고 나서 믿음이 나중에 생겼거든요. 그러긴 했어요. 근데 나는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는데 상담사들이던 상담사 직업이 아닌 사람들이던 나도 그렇고 뭔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아예 나는 기본적으로 하고 내가 치료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그게 크고 각자 그런 성향이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는 너무너무 다른 문제여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좋아해서 기분이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거를 상담해서 사용하는 거는 아니 어차피 그렇게 따지면 여기 있는 상담사도 밖에 있는 상담사도 다 똑같이 그런 성향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럼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타로 상담이라도 아니면 어디 뭐 이런 주도권 갖고서 뭔가 자기가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 본인도 그럼 나도 그런 성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잔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사주도 봐주고 타로 가지고 저런 게 통제감인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통제감? 네, 다른 거예요, 저랑은? 뭐 통제감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긴 하죠. 통제.
통제를 근데 난 약간 통제 받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긴 한데 아, 그래서 애인한테? 네. 근데 뭐 그냥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잔소리를 한다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약간 통제하는 건가? 근데 뭐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대부분 맞는 말이라고 맞아.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뭐 여기서 그거잖아. 그럼 실제로 집에 받는다는 느낌 안 들어요 그때? 집에 만드는 느낌 네.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선택을 하는 거잖아. 선택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를 그 들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막 뭐라고 막 내 주장을 해. 너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막 얘기를 해. 그냥 보고서 진짜 내가 뭐 된장통에다가 간장 집어넣는 게 맞다고 얘기하면 그거 믿을 거야? 그건 있지. 안 믿잖아. 그런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루카님이 얘기했을 때 여기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선택할지 말지를 취할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럼 케인이 요즘엔 어때? 수플림도 되게 시키는 게 많잖아. 네.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그런 것들이 예전 상담 초반에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좀 달라져서 이젠 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그리고 그런 게 이제 개인 상담할 때보다는 집단 상담에서 이제 어떤 역동 같은 걸 겪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좀 진심으로 위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고 나면 이제 그런 아, 이 사람이 날 지배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사람이 본인을 지배하려고 다 연기를 했을 수도 있지. 자기가 괜찮은 척, 그치 미슐님? 어? 얘기 좀 해봐.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은데 말해봐요. 이거 뭐야? 흥미롭게 그것까지 연기라고? 들어보자. 뭐지? 아니면 여기 누다심 센터에 오는 내담자들이랑 집단원들은 다들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 생각 했었어요. 언제? 초반에? 네, 한 21년 정도? 그때쯤부터. 그래서 그때 상담 그만둘까 생각했었어요. 여기 있다가는 망하겠다. 여기 있다가 망하겠다. 그때는 여자님한테 어떤 신뢰도 없었었고 사실 그래서 죄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런 생각도 잘못된 건데 근데 지금은 달라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일단은 이건 100% 확실한 건 아닌데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항상 이 사람이 나를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확신이 들고 있거든요. 여자심님은 먼저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같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뭔가 그런 거 말고는 어떤 뭐 물질적이나 이런 일을 취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물질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게 매주 상담비를 내시고 있잖아요. 상담이 말고 있었잖아. 뭐가 있어? 아니 말만 그때도 제가 헷갈려가지고 그랬던 거. 하여튼 지금은 많이 마음이 놓여요. 근데도 무서워요. 어떤 게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 여기서 본인 받을까봐? 너무 극단적인가? 그냥 내가 믿고 내가 따랐던 이 집단과 이 상담사가 만약에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그 결론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답이 없어요. 도망가면 되지. 이미 도망갈 수가 없어. 이미 발을 들였어? 네. AA가 되게 나쁜 조직이라면 어쩔 거야?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그러면 도망가죠. 근데 그 집단이 아니라는 건 확실히 아니까. 어떻게 알아? 거기는 세계적인 국제적인 세계적으로 이상한 조직일 수 있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들 단추를 안 하잖아요. 그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럼 결과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아니 과정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진짜 어렵다. 아니 AA AA가 뭐야?
알코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AA 뭔지. 그러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 그래서 근데 실명이나 이런 거 밝히지 않고 가서 그냥 성심만 딱 말하고 자기 경험담, 자기가 술 마실 때 어떠했으며 어떻게 살고 지금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고 꼭 변화 얘기한 거 아니더라도 과거에 내가 술 마실 때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매주 모이면서 선생님들 얘기 듣고 또 내 얘기하면서 계속 단주를 이어가는 모임이에요. 근데 내가 가봤거든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줄로 앉는데 사람들이 많으면 이렇게 겹쳐서 앉아요. 몇 줄. 이렇게 앉고. 일방향으로 앉는 데도 있나요? 앞에만 보고. 보통은 다 둘러 앉나? 네, 근데 있긴 있어요. 한 번 가봤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 AA가 처음에 목사가 시작한 거야. 그래서 AA를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랑 되게 비슷해. 거기 12신조 뭐 이렇게 읽는 게 있잖아요. 12개. 12전통이랑 그래, 12단계. 그래, 12전통이랑 12단계 이런 것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어. 왜냐하면 AA를 운영해야 되니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무튼 순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각자의 경험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일어나서 저는 알코올 중독자 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해. 그리고 피드백은 없어. 그냥 말만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정한 시간이 끝나면 이제 광고도 하고 뭐 여러분의 소중한 뭐 그거 뭐 도네이션 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해서 하고 이제 끝나거든. 이게 처음에 이제 나는 뭐 AA를 좀 알고 갔고 난 그게 되게 좀 좋았는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봤으면 되게 이상하잖아. 무슨 뭐 사이비 종교, 그렇지? 사이비 종교. 그 실제로 목사가 시작한 거여서 거기에서 신이란 얘기를 해요. 신. 신? 신? 얘기 좀 해줘. 왜? 그 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쨌든 거기서 신이란 얘기를 하잖아. 신. 그 얘기를 해달라고 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신이 어떤 한 종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대상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게 목사가 시작을 해서 원래 가신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기독교 색깔을 빼고 그 신을 이제 뭐 너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종교 이렇게 이제 해서 하거든. 근데 아무튼 나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좀 신기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조직이어서 전 세계적인 무슨 그렇구나. 남들은 이상하게 볼 수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왜 그러지? 나는 거기는 아니라는 건데 여기는 왜 이상하게 보였지? 여기가 더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그런 거야. 각자 토픽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거기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공통점을 너무 확고하고 여기는 갖고 들어오는 주제가 너무 다르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막 뭐지? 애정과 폭력의 그 관계랑 그 사이라는 게 저도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도 이렇게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술 먹는데 연락이 계속 안 되면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인스타 팔로우 돼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이런 행동도 좀 폭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폭력적이었나요? 폭력적이라고는 느껴지지 않고 엄청 많이 걱정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연락할 수 있어? 엉뚱한 사람한테 연락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돼서 루카님이 뭐 직장에 출근을 했어. 근데 뭐 직장을 따로 다니는 상황에서 그럼 얘가 혹시 출근을 잘했나? 가다가 무슨 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행을 한다면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그런다면 내가 미행했어. 미행했어? 맞아요. 반대로 해줘볼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싫은 거잖아. 좋지 진짜. 이게 사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러거든. 반대로 되게 무서웠기 시작했어? 아니 근데 좀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불안해서 미행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거랑도 같아. 그렇지, 비슷하지. 미행 협의였어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 미실님은 거의 안 해본 거 없을 거야. 그냥 물어보면 돼. 누굴 미행했어요? 해봤을 것 같아. 누구를 미행했는데 미실님은? 오빠. 남편 지금? 뭐 직장 가나? 정수기 만나러 가나? 그 맨날 영상통화로 시간이 아니라 몇 분 단위로 영상통화해서 계속 확인하고 뒤 봐, 저봐 어디야, 그 사람 누구 있어.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가면 뒤쫓아서 나가고 뭐 어디로 가다 왜 거기 가다 그러고. 근데 반대로 내가 그 행동을 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 여의도에서 술을 먹는다고 해놓고 연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고, 근데 진짜 차를 원래 끌고 다니는 사람인데 술을 먹는다고 하니까 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연락을 하다 뚝 끊겨서, 그때 부천 살 때였는데 진짜 무슨 생각이 갑자기 나와서 여의도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지금 여의도 어딘지도 몰라. 그냥 그리고 계속 연락하면 왜 안 받지 하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가 사람 어떻게 찾아? 그러다가 택시를 타고 걔네 집 가서 걔네 집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어요. 사고 났으면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이 들었다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제가 집문까지 두드린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사는데 두드려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오시죠, 밤늦게. 너무 죄송한데 지금 오빠 연락이 안 돼가지고 혹시 잘 들어왔나요? 혹시 연락 받으셨나요? 연락이 잘 돼서 방금 자기 직장 상사랑 같이 자고 온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약간 진짜 비슷한. 어제 내 상황도 비슷한데. 근데 나 그 생각이 나니까 전화 이렇게 보고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와 진짜 걱정 많이 했겠다 이 생각이 들고 그 마음이 이해가 가서 비슷했네. 근데 옛날에 미실님도 전 남편한테 되게 많이 폭행당할 때 그 남편이 누가 너 사랑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했어요. 그때 좀 어땠어요? 근데 그게 좀 믿어지기도 했었어? 날 사랑해서 이런.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알았죠. 점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 감정 쓰레기통이고 애 키워주는 사람. 그걸 어떤 시점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날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때리는구나 여기에서. 남편이 이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근데 집에 안 들어오고.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돈도 이제 생활비도 안 보내고, 생활비 안 번 거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안 보내고. 근데 만약에 다른 여자랑 살림을 안 차리고 네. 생활비도 줬어. 그러면서 잘해주는데 그러면 사랑한다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미묘하다. 맞아. 나는 이제 그때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한 거지. 사실 진짜 계속 그러면 이 사람이 나 사랑하니까 나 때리고 사랑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돈도 갖다 주고 사랑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 진짜 굴레 안에서.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나중에. 진짜 그 속에서. 근데 이게 부모 자녀에도 많이 나타나잖아. 부모들이 자식 사랑한다는 이유로 많이 통제하고 억압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 쉽지 않지. 그건 쉽지 않은 문제야. 지난번에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 상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자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님이 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시키고
좀 이거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네. 자기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 그래서 그때 해줬던 얘기가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네 생각을 바꾸고 싶어 한다. 그거는 확실하다. 근데 그게 상담만 그러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고 부모가 자녀에게 좀 이렇게 시키고 지시하는 것도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거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소설을 읽고 그 작가의 어떤 메시지를 받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기준을 누가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사실 거의 모든 종교는 다 어떤 메시지를 주잖아. 그렇지? 생각을 개조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의 선택이다. 네가 원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고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폭력도 좀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연락을 했어. 근데 루카가 너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럼 나 너무 무서워. 라고 했을 때 진짜 이게 사랑이면 알았어. 내가 널 걱정해. 그래 네가 싫다고 하니까 안 해줄게. 뭐 그럼 이제 그게 사랑이겠지만 아니야 너는 내가 너를 걱정하기 때문에 넌 내 뜻을 따라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폭력이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죠. 그래서 난 내 남자는 그래 언제든지 가시라고. 그 이제 미실이 같은 사람도 유기분화를 느끼지. 날 버리는 건가? 그래서는 안 해. 헷갈리죠. 헷갈리지. 날 버렸다 잡았다 버렸다 잡았다 하는구나. 다른 얘기들 합시다. 할 일 없으면 마칠까? 얘기가 없나? 케이님 어때요 요새? 한동안 좀 약간 조증인가 싶을 정도로 좀 각성되고 이러다가 지금 좀 내려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조금 기운 없고 아니 면접을 가기가 싫더라고. 어차피 떨어질 건데 왜 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사실 지금 면접 말고도 뭐 몇 군데 테스트 번역 이제 보내달라고 이제 번역 에이전시 이런 데도 막 지원을 했어서 그런 데도 있는데 진짜 너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어저께는 진짜 메일도 안 열어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고 이제 주말에 좀 해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 정도는 쉬어야죠.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약간 지난주에 수풀이 해준 말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길게 생각하고 뭐 1년씩 2년씩 취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나는 갓 졸업한 것도 아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나이도 많고 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있는 거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 이게 좀 되게 길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어. 나이 먹고 이렇게 그 20살 딱 됐을 때, 20몇 살 때 하는 그 구직이랑 참 많이 다르고 힘든 것 같아요. 30대 넘어서 나이가 더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근데 나는 사실 계속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좀 자주 겪어오기는 했거든. 왜냐면 일이 떨어지면 또 계속 일을 구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래서 그게 막 그렇게까지 20살 때만큼 뒤로 가지는 않고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시 또 하는데 몇 년이 지났다고 이제 차이가 크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30대 초반일 때는 그래도 그 9to6 직장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이제 좀 다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거지. 정도? 아니 저도 이제 디자인 이제 전공하고 처음 일 구할 때랑 지금 이제 나이 먹고 일 구할 때 좀 짜친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케이님도 좀
그런 기분 들겠다 싶어요. 뭔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뭐, 그, 수풀이 저번에 말해준 것도 있고, 뭐 논술, 입시 논술? 뭐 그것도 있고, 뭐라도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리고 저희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면접 갔다 오고 막 되게 힘들어 하니까, 괜찮아. 내가 나라도 널 먹여 살릴게, 평생.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고마운 거야. 뭐지, 우리 엄마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왜 그렇게? 아니 나는 안쓰러운 놈. 이 말이 너무 신기한데 왜냐면 엄마가 그렇게 평소에 걱정하고 닦다라고 하는 게 다 그 말 아니에요? 널 평생 근데 우리 엄마는 그것도 맞는데,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해준다는 것보다는 얘가 나가서 잘 해야 될 텐데, 얘가 한 사람 몫을 해야 될 텐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잘 나가야 될 생각하는 거 텐데. 자체가 엄마가 책임질 생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게 책임질 아, 생각이 진짜? 있어서 하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도 이해 안 돼. 케이님이 워낙 잘났으니까 내 딸은 이렇게 이 정도 잘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는 케이님을 진짜 사랑해서 걱정해서 나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요즘 우리 신랑한테 그러거든요. 내가 반은 장난 반은 진담으로 이제 오빠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먹여 살릴게. 내가 이렇게 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그게 진심이거든요. 힘은 들지만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그렇구나. 근데 루카님은 케이님이 그동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랑으로 들었지 않았다는 거야? 여기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너무 엄마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받아들이길래 어떡하지 엄마가 그러니까 루카님은 만약에 케이님의 삶을 살았으면 케이님 엄마가 막 엄청 불안해서 너 공부하고 언제 이럴 거야 이런 것도 계속 사랑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다는 거지 본인 같으면. 저는요. 근데 워딩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본인은 저런 잔소리도 사랑으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좀 고팠는데 그치. 너는 그걸 그렇게 듣고 살았고 그래도 그걸 사랑으로 못 느꼈어 이년아? 이런 거잖아. 배부른 년아? 그런 얘기가 격하게 있네. 말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의아했던 거죠. 그런가 보네. 아니 진짜 우리 큰엄마한테 조카로 살아봐요.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은 집안일 하려고 공부하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방문 막 여러 집 끼면서 근데 그것보다 공부를 해라 좋은 성적을 받아라 이렇게 압박하는 게 더 낫다고? 그것도 스트레스겠지만 그렇다고 너 빨래게 뭐 빨래해 방 닦아 청소 이게 한 게 뭐야 설거지면 안 했니 그릇이 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런 것보단 낫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이 낫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왜? 그러니까 난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 누가 선생님한테 많이 듣던 말이 있는데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다른 부부들이 환상이 크다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행복해하는 것 같다. 근데 루카님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다른 집에서 엄마 아빠들 하는 잔소리 같은 그냥 공부하라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그게 크게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 그래서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내 입장에 생각하면 근데 이해가 가는데. 케이님은 좀 어때요?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게 사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짜 애정이 없으면은 불안해하지도 않겠지? 그래서 루카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구나.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 좀 이런 생각도 들어. 루카님이 내 입장이었으면 혼자만 있을 거지. 겁나 힘들었을 거다. 네. 살아보지 않은 환경이라. 그 없이면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날 책임지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그랬구나. 그럼 이제 루카님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본인이 받지 못했던 거를 되게 해줄 거 아니야. 네. 케이님 엄마처럼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못 받아서 그렇게 저한테 한 거거든요. 할머니는 공부하지 말라고 했대요. 여자애가 왜 공부하냐. 아들 저기 네 동생이나 잘 보고 뭐 그냥 전문대 이런 데 가서 돈이나 벌어라. 그래서 나한테 더 이러는 거거든. 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돈 모아서 시집 가라 그랬어. 그럼 이제 루카님 아이가 이렇게 본인이 사랑을 많이 줬잖아. 나 공부만 해.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돼. 집안일 안 해도 돼. 엄마가 할 테니까 해. 그럼 애는 어떨 것 같아? 여기 케이님처럼 느끼겠죠. 알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다시 선택해라 만약에 할 수 있잖아. 그럼 나는 차라리 루카님 인생에 난 선택할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거? 그래서 나무님 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K님이 아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무님이 중간에 얘기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게 입장의 차이고 나무님이 늘 하던 얘기가 그렇게 해주면 애들이 고마워할 것 같냐고. 그거 다 본인 욕심이라고. 고마워하진 않지. 그 생각 들면서 그러면 나는 집안일을 다 해주지 말고 알아서 살게끔 하고 내가 너무 겪어서 힘들었던 거 빼고 케이님 얘기 불안 너무 높은 엄마 때문에 힘들었던 거 더 하고 적당히 해야겠다 이 생각해요. 근데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습관적으로 듣고 자란 게 큰엄마의 그 목소리와 어딩이라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하려고 해도 진짜 듣고 자란 그 언어가 있어서 그런지 호수님도 느낄지 모르겠어요. 좀 약간 말을 툭툭 할 때가 많아서 좀 그런 게 걱정되기는 해. 뭐가 그런데 또? 얘기가 더 걱정없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그냥. 그러니까 나는 집단에서 부모들 자식들 얘기 많이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도 자식은 부모를 좀 싫어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 부모는 무조건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원망을 듣고 안 듣고가 욕을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있어주는 거. 맞아. 우리 엄마처럼 말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내가 갈 데 없어서 엄마 집 왔을 때 받아주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카님도 뭐 말투나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막 내가 이거는 좋은 거는 넣고 나쁜 거는 빼서 이렇게 진짜 이상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애는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고. 그럼 본인도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저께 만난 그 친한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네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또 유명하고 막 그 사상가야, 인문학자야. 그래서 애도 그렇게 키웠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이제 이 언니가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아빠 얼굴에 먹칠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 맞아. 아빠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맞아. 그래서 내가 성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그 누쌤도 얘기했던 거지만 부모가 너무 훌륭하면 자식은 그것 때문에도 힘들어. 그래서 루카님이 막 그런 짜잘한 것까지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고소득 전문직이나 되게 뭐 기업인들 혹은 유명한 정치인들 혹은 종교인들 자식들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거가 너무 비교 대상이 부모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야 좋겠다 너는 니네 부모 잘 만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맞아. 너무 힘들지. 힘든 거 같아. 그렇잖아. 그렇겠네. 근데 루카님은 비교 대상이 일단은 이상한 큰엄마, 친아빠 하니까 씨발 내가 쟤네들보단 잘한다. 맞아. 늘 자부심이 있고 또 본인이 이걸 갚아야 된다는 느낌이 없잖아. 근데 자식들 중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면 이걸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더 잘내야 돼.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 그래서 나는 본인 삶을 선택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내가 좀 좋아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나는 정서적으로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좀 거리를 두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아서 청소년 때부터. 근데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고 또 그러면 뭐 어쨌든 우리 누님이 있으니까 누님이랑 나랑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부모가 나를 버리거나 그랬어. 그럼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야. 그래서 씨발 뭐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게 뭐 있어? 나도 안 해. 이건 이제 부담이 없잖아. 부모가 희생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담을 평생 안고 가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는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루카님이 오히려 힘들었지만 이제는 인생이 핀 거다. 이제 힘든 거 지나갔고 그렇지. 순서가 다르네요. 그렇지. 거길 편했다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렇지.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 편해.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우리 애들이 자기 아빠가 노다심이라 그래서 혹시 좀이라도 부담 가질까봐 그거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도서 신청하는 그게 있어서 초등학교 때 아빠 책을 신청하게 돼. 그래서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너는 네 인생을 살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이기도 해. 근데요, 저는 왜 그게 그래요? 저희 언니는 그렇다 치고 저희 큰언니는 계속 끝까지 잘하는데 저는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유기불한테 아니지,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없잖아요. 유기불한이 없어. 엄마는 이미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 헷갈려 죽겠어.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니, 어쨌든 나는 루카님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거는 있었어요. 아까 전에 난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해서 나 애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런 어떤 레시피가 이렇게 딱 공통점 있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왜 단호하게 그래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난 내가 엄마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엄마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너무 환장할 것 같아.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내가 엄마하고 나하고 있으면은 내가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하는 거를 내가 딴 사람한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정말 소름 끼쳐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습득이 된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쩔 수 없죠. 좀 회의감도 들고 그럼 뭘 하는데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데? 이기적인 엄마. 이기적인가? 내 얘기만 하는 엄마. 딸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고 당장 나 힘든 거 이런 거에만 절절절절 매는 그러면 우리 엄마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래 옛날에 미워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나도 우리 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나도 이해하고 엄마도 이해하면 되지. 왜 엄마도 싫어하고 본인도 싫어해? 아니 근데 왜 이해가 되는 순간에 화가 나요? 계속 그 감정이 계속 남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딱 있잖아요. 그 지점이. 본인 모습을 싫어해서 그래요. 그래요? 좀 본인 모습을 받아들여.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어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우리 엄마도 옛날에 그랬겠지. 이렇게. 근데 엄마랑 저랑은 참 환경이 달랐잖아요. 뭐가는? 엄마는 되게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그 정도 뭐 느끼지 못했어. 아니 엄마가 결혼해서 산 그 가정과 내가 결혼해서 산 가정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게 착각이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좋은 부모 있으면 자식이 행복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안 된다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야. 그게 적응을 해버려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내가 상담해 보면은 돈 많아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되게 당연해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없이 계속 자기가 쇼핑을 1000만원치를 했어. 그래서 집에 가면 포장지를 안 뜬 백화점 가방에 수두룩해. 되게 주고 싶어 해 근데. 그래서 엄마가 좋은 환경이었다고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식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된다는 생각은 본인 생각이지, 기본적으로 인간은 좋은 환경에 대해서 좋게 느끼지 않아. 적응해버린다니까.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엄마들이 계속 좀 불안했으니까 막내딸 두고 첫째 데리고 계속 여기저기 밖으로 돌아다니고 애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했던 거지. 비슷해. 그래서 본인도 받아들이고 엄마도 받아들이면 되지. 그럼 화가 나는 감정이 없어서요? 엄마에 대해서 짜증나고? 이해되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제가 하는 거는 머리로만 이해된 거예요? 진짜로 이해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미실은 여전히 미실의 모습을 싫어하잖아.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되는 거야. 저도 엄마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엄마랑 자라지도 않았어요. 막 키우지도 않았고. 20살 넘어서 엄마가 갑자기 연락 일방적으로 하고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그 잠깐을 보냈는데 너무 닮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생김새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하고 한동안은 제가 제 몸을 보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랑 어쩌다 보일까봐? 엄마랑 목욕탕을 갔는데 그 가자고서 갔는데 이모랑 갔는데 체형 같은 게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알 것 같다. 그래서 엄마 샤워할 때마다 또 괴로웠거든요. 근데 어떡해, 이걸 계속 싫어하면 내가 괴로운데. 그래서 그냥 엄마가 스님 된 거나 제가 뭐 이런 거 막 종교나 막 이런 거에 파고들거나 사주 보는 것도 초등학생 때 사주 같은 거 책 보고 막 이랬거든요. 아직도 취미로 보고.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있거든요. 너가 네 팔자 한번 들여다보라고. 자기가 자기 잘못해놓고 네 팔자 때문에 그걸 이렇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장난하냐. 나한테도 그런 면이 있겠구나 하고 그냥 뻔뻔하다 싶다가 엄마가 이혼해서 저렇게 또 재혼해서 잘 사는 건 엄마 생존 능력이고 그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랑 엄마 생존 능력이랑 그 사람 하나의 캐릭터고 나도 나한테 그런 캐릭터가 있을 거고 나도 어디 가서는 그냥 먹고 살겠지 뭐 이 생각으로 최대한 그냥 너무 싫지만 넘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엄마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네? 엄마를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엄마 자주 보진 않겠지. 볼 일이 없고 연락을 끊었어요. 저 완전히 단절했거든요. 잘했어. 근데요, 내가 외국한을 얘기하는데 내가 생각이 난 게 아까 사실 K님이 그 자식은 부모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나? 아까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둘째 빼고서는 나머지 셋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게 거짓말인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실님 따님 중에 한 분 빼고는 자기한테 미워한다라는 밉다라는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 키워줘서 고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아니 막내가 계속 오랫동안 삐져 있었잖아. 네? 막내가 삐져 있어요? 언제요? 상담 초반에 그랬어요. 얘는 어렸을 적에 나왔잖아요. 네. 막내가 어렸을 적에. 네. 그래서 얘는 나한테 좀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마음을 잘 안 연다고 얘기했었어 나한테. 아 그래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러니까 커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건가? 말만? 그러니까 영원히 미워한다는 말은 아니지. 그 나이가 들면 좀 아까 누쌤 말한 것처럼 엄마가 좀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사그라지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마음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음에 미움이 0이 아니라 0부터 10까지 엄마에 대한 미움이 1, 2는 있겠지. 근데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책임을 다했으니까 이것보다는 그래, 엄마도 많이 애썼고 지금도 챙겨주는 게 고맙다 이렇게 느끼겠지. 그렇잖아. 엄마가 나가서 애들이 집안일하고 다 했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엄마가 나가서 너무 좋다 이렇게 써? 왜 우리 엄마 나가가지고 근데 크면 클수록 우리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이해를 했겠지. 어때요? 확실히 숫자로 얘기하니까 좀 숫자로 얘기하면 괜찮아? 이게 맞아. 왜 숫자로 얘기하고 있어? 이거예요? 마무리를 합시다. 저 먼저 하면 그 아까 호수님이 그
막 걱정하고 연락하고 막 화도 내고 데리러도 갈까 생각하고 이랬다는 게 저는 좀 좋게 들렸어요. 이게 또 내가 당사자면 또 난 불안해했겠지만 제3자가 되니까 그 애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난 아직도 계속 생각하거든요. 밤내 가족이 너무 이상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막 관심이 없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좀 서로한테 관심이 있어 보여서 또 오늘은 좀 호수님이 누카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좀 보여가지고 그게 저는 좀 되게 좋아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루카님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고 저도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도 뭐 딱히 숨기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럴 때 저는 좀 애인한테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내 감정을 그래도 확 드러내고 진짜 좀 불안하다는 마음이 들면 나 지금 불안해 죽겠어 어떡해 막 이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걸 사실은 상담에서 더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그 반응을 기억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루카님이 집단에서라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그걸 막 이렇게 좀 히스테리컬하게라도 표출해보는 거 그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실린 얘기 오늘 또 들었는데 스토킹했던 그 사람 얘기도 들으니까 진짜 미실린도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래서 안쓰러웠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라면 케이님 계속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좀 걱정되고 근데 다르게 좀 생각해보면 루카님이랑 호수님은 지금 직장이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일할 수 있지만 사실 뭐 그 일을 몇 살 때까지 하겠어. 그렇잖아. 50 넘고서는 힘들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냥 뭐 옛날에 한 30-40년 전에는 30대 초반의 직장이 평생 직장이고 60 정도 되면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른들 같은 분들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는 그런 세상은 없을 거라 같아. 그래서 나도 계속 고민을 좀 하거든. 공동체가 잘 될까? 공동체를 하면 몇 년까지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지? 이런 생각도 계속 하고 해서 그냥 K님이 하는 고민이 그냥 앞으로 어쩌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고민이어서 K님도 지금 이 상황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좀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좋겠고 요즘 계속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고민을 해요. 옛날에는 상담에서 막 좀 갈등을 하고 화를 내고 좀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맥락을 알고 진심을 아니까 상담자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써주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이나 이렇게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소통을 못하고 나가서 뭐 누다심 센터가 가스라이팅을 한다 되게 폭력적이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해서 요즘에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다가 아까 이제 호수님 루카님 얘기 나오면서 요즘에 좀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하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싫다면 분명히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무리 뭐 화내는 게 중요하고 뭔가 변화하는 게 중요해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연인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이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막 공부하라고 엄청 얘기를 해도 자식이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다고 하면은 멈춰주는 게 당연히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가 우리의 삶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표현도 하고 상대방의 표현도 듣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님이 루카님한테 그렇게 막 연락 안 받아서 화내고 했다니까 나는 한편으로는 되게 좀 호수님도 이런 면이 되게 좀 좋았고 그런 모습을 좀 집단에서도 본인 애인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표현하고 뭐 나나 수풀한테도 왜 상담 이런 식으로 하냐 좀 이렇게 화도 좀 내고 통제 받는 것 같다. 받는 것 같다 이 새끼야 그러나 뭐 그래야 사실 이게 좀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집단에서 표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무튼 계속 뭐 새벽님도 종결한다고 얘기를 하고 해서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어쨌든 미슐님이랑 루카님이나 호수님이나 그리고 뿔리님이랑 동금이도 여신님도 그렇고 다른 집단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할 건데 어쨌든 친구 좀 데려오고 소개 좀 하고 케이님도 좀 데려오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할게요. 저는 나미님이 그 고민을 하는 게 좀 늘 마음이 좀 쓰였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렇게 저는 다른 그 계기로 밖에서도 상담을 받아봤잖아요. 근데 진짜 확실히 누나심 센터 사람들이 자기 보호를 안 하고 너무 상담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를 낸다는 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기분대로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서 상대방한테 필요하니까 자기 그 가드를 다 내리고 화를 내는 건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약간 저도 고민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도 생각정리가 조금 돼 보이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조금 놓여요. 다행이다고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 근데 집단에 제가 아는 사람 2명을 데려왔었거든요. 한 명은 진짜 정말 친했던 친구 걔고 한 명은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였는데 둘 다 관계가 끊어지고 완전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도 여전히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서 뭔가 음식을 권해서 먹으면 맛이 있다고 해줄 수도 있지만 본인 입맛 아닐 수도 있잖아요. 관계 끊고 싶은 사람한테 또 그런 거는 싫어. 왜냐면은 내가 관계를 끊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내 기준에서 정말 안 좋은 이게 보기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보내서 다른 사람 피곤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하여튼 좋은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얘기하고 다니긴 해요. 집단 이런 거 있고.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케이님 얘기 물어볼 때 그 블로그 글 생각도 나고 그 전주에 사실 막 얼굴 봐서 너무 반갑고 좋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지만 그래도 취업 안 된 상태가 되게 힘들 거니까 그 짜치는 기분을 뭔가 알 것 같아서 걱정되는 마음이었는데 나 이런 거 원래 익숙하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안심되고 그리고 케이님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 그게 막 케이님이 그렇게 처음 이게 나한테 엄마에게 이런 사랑으로 와닿았어 라고 들으니까 저도 그 이전 거는 뭐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도 좀 고민이 돼요. 말을 뭔가 표현한다고 하는 게 표현이 상대방이 듣기엔 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 저는 근데 원래 이게 저한테 이슈여가지고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제가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세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들었던 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고민이 좀 돼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한테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미실님이 그거 어차피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마음 편하기도 하고 맞아. 셋인가요? 넷인가요? 4명. 네 명? 내 키운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저 말이 그렇지, 맞겠지. 맞아. 그래 그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 그렇지. 들면서 마음 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미실님이 저처럼 되게 안 좋은 사람들 만나서 고생했다고 얘기하니까 와 세상에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들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오늘 미실님이 얘기 많이 막 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좋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수님이 막 이렇게 뭐 인스타 찾아봤다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로 폭력적이지 않냐고 물어봤던 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옛날에 있었던 일 때문에 스킨십 하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딱 뭐라 해야 되지? 조심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모습을 너무 봤기 때문에 얘가 내가 싫어할 만한 일을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관계가 변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 별개로 와서 좋다 데리러 와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연락 온 것도 반가웠어. 그냥 걱정 많이 했겠다. 오늘 얘기 많이 해서 좋았고 이상입니다. 저 얘기는 사실 아까 그 케인이 어머니가 뭐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 했을 때 루카가 루카님 뭐라 했지 왜 그전 거는 그런 말 했을 때 이 말이 사실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약간 누나심님이 원래 가정에 있는 건 익숙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그게 좀 이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엄마가 좀 케인이 어머니랑은 좀 다르지만 뭐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전 되게 고마웠을 것 같거든요. 의지됐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누나씨님 얘기 들으니까 이해되고 그리고 또 아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폭력과 관심의 그 차이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된 구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루카가 연락이 안 될 때 많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것보다 더 불안해서 계속 되게 막 이러고 있고 막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사실 집단에서 이제 누나님이랑 스플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예전에 스플님이랑 갈등하고 나서 그 두 분 중 한 분이 저한테 좀 불안을 좀 느껴봐라. 좀 게임하면서 회피만 하지 말고 삶에 좀 집중하고 루카가 느낀 불안도 좀 느껴보고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이런 거? 왜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지? 그냥 너 스프리 얘기하는 거야. 스프링. 그 스프리 단골 멘트야. 그냥 불안하라고, 다리 떨라고, 다리 떨어! 내가 왜 그냥 그 순간에는 되게 항상 내가 그냥 무던하게 넘길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게임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러게. 근데 내가 왜 불안해야 되지? 너무 싫은 거예요, 감정이. 근데 뭐 지나고 나니까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불안하면서 루카를 이해할 수 있어서 또 다행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 주에 스프로 꼭 그렇게. 너무 얘기해. 난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뭔가 싫지만 동시에 좋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누나심님이 마지막에 말씀했던 다른 사람들한테 표현하라고 해서 생각이 나는 게 케인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좀 취업이 안 되니까 왠지 그 말 들으니까 케인님 생각나서 취업 안 되니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호수님도? 네, 괜히 그냥 그 말을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그랬습니다. 불안이 엄청 높구나. 너 조금 관계만 생기면 이게 확 느끼네. 이렇게 힘들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걱정돼서 물어봤거든요. 뭐 하고 있었어? 디즈니 플러스 보고 있었대요. 아, 그때까지 괜찮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괜찮았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불안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안 했었어? 너 처음 들었어. 그건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도저히 연락이 안 되니까 옷 입고 나갔죠. 네. 불안을 자주 표현해. 네, 그래야 되겠네. 이상하게. 조심해. 저는 케이님도 가스레인지 나가는 이런 생각 했었다고 그러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항상 제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제가 생각 판단을 잘못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건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죽을 죄를 지는 거고 상담한 사람한테 이거는 배신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거예요 정말. 그게 저한테 굉장히 숙제였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아까 노다스님이 그 다른 누가 그 얘기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다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생각에 대한 안도감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점점 아니다라는 이제 생각이 천천히지만 이렇게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쪽으로 더 바라보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그 얘기 듣고 안심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고 노다스님한테는 사실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었어요. 근데 아까 루카님이 얘기를 하다 생각이 났는데 루카님은 이렇게 막 좀 많이 걱정되고 안쓰럽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노다스님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노다스님은 항상 욕을 먹어도 괜찮고 욕 좀 먹고 살면 어때?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그렇게 해도 저는 신경 안 쓰고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그런 사람으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봤었어요. 근데 막 이렇게 걱정해서 보니까 걱정해줘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걱정이 아니라 그런 시선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하는구나 이걸 조금 오늘 좀 알았어요. 좀 얘기했잖아요. 0부터 10까지 중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당연히 마음 안 좋지. 그 정도 그러면 한 4 정도 힘들어. 진짜 생각보다 많이 힘드시는구나. 그럼 그냥 그냥 하자. 뭐 이러는 거지. 전 항상 제로인 줄 알았어요. 그게. AI. 그래서 좀 이해라기보다도 좀 그런 알게 돼서 조금 느껴져서 좀 저도 좋았고요 스스로. 이거 너무 저한테만 집중돼서 그런 건데 오늘 얘기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했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못해 중간중간 끼어들어서 갑자기 막 내 얘기하고 이러면은 누가 막 맥락이 안 맞아 상황 판단은 이런 얘기 왜 해? 막 이렇게 막 할까봐 하고 싶어도 막 눈치 보고 못하고 어떤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야 되지? 막 그거 생각하느라가 사람들 막 안 들리고 막 진짜 엄청 한 몇 년 그랬거든요. 다른 집단에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편안하게 주변도 얘기도 들리고 또 같이 얘기하면서 좀 그런 시선과 그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제 좀 편해졌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근데 맨날 제 얘기만 해도 제 생각만 해도 자꾸 그것도 미안하긴 해요. 계속 집중이 그렇게 돼 있어서 또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그래서 네. 호수님한테는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루카님 걱정하는 얘기 들었었을 때 루카님 되게 애정하는구나 하면서 사람이 많구나 이제 그런 예전에도 그걸 느끼긴 했었었는데 그런 면이 우리 남편 같은 모습도 보이면서 좀 안심도 되고 그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난 남편을 잘 모르거든요. 사실 아직도 사랑하는데 잘 좋아하다 이걸 잘 못 느껴요. 근데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는데 우리 신랑이랑 비슷하네? 그러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구나. 내가 봤을 때 제 3자를 봤을 때 그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는 작업도 좋았고 그래서 루카님도 또 보기보다 나이 차가 되게 많이 이게 정확히 나이는 두 분 다 나이는 모르는데 그냥 20대 30대인 것만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해서 연상이 연하잖아요. 뭐가 대단하다고? 능력 있잖아요.
내가 능력 있는 거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하여튼 보기도 좋았고, 오늘 또 소수님 얘기 많이 해서 또 좋았어요. 저도. 뭐, 그래서 북한은 처음 볼 때 그 느낌보다는 점점 그런 게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 없어진 게 아니라 약해지는 것 같아서 또 참 좋고, 북한에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원래 두 분이 먼저 오셨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오시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딱 케인이 먼저 보고, 케인이 보고 반갑고, 또 북한을 보니까 또 반갑고, 그래서 좋았어요, 저도. 그래서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집단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다 하셨죠? 그럼 필요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